엄마가 숨겨둔 마지막 편지. 5월의 햇살이 거실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게 보였다. 나는 엄마의 옷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그 문을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가 떠나신 지 석 달째였다. 장례를 치르고 친척들이 다녀가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긴 뒤에야 비로소 나는 엄마의 방을 정리할 용기를 냈다. 아니, 용기라기보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옷장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엄마가 즐겨 쓰던 비누 향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한 벌 한 벌 옷을 꺼내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 남색 가디건은 내가 대학 입학식 때 엄마가 입으셨던 거고, 저 꽃무늬 블라우스는 아빠 제삿날마다 꺼내 입으셨던 거다. 옷을 다 꺼내고 나니 옷장 바닥에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구두 상자였다. 뚜껑이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져 있었는데 테이프 색깔이 제각각이었다. 오래전에 붙인 것, 최근에 다시 붙인 것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무엇이 들었을까? 엄마는 왜 이걸 이렇게 꽁꽁 숨겨두셨을까?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다. 뚜껑을 열자 낡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은행 봉투, 약봉지,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지연이에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 편지를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봉투만 들여다보았다. 엄마의 글씨체였다. 또박또박하지만 어딘가 삐뚤삐뚤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엄마의 글씨체. 엄마는 평생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장 볼 때 메모하는 것 말고는 펜을 잡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쓰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와 함께 저 놀이터를 지나다니던 기억이 났다. 엄마와 나는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이해 못하셨고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20살 때였다. 나는 대학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돈을 벌고 싶었다. 엄마 혼자 식당에서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내게 화를 내셨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넌 공부나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 이게 뭐가 힘들어? 넌 너 할 일이나 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며칠간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만 그 사건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엄마는 당신의 힘든 내색을 절대 하지 않으셨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괜찮다. 이 정도야 뭐 같은 말만 하셨다. 나는 그게 답답했다. 왜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는지, 왜 나한테 기대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30살에 나는 결혼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엄마는 내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 결혼식 날도 엄마는 웃지 않으셨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잘 살아라는 말만 남기셨다. 나는 섭섭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인데 엄마는 왜 함께 기뻐해 주지 않으실까? 친정엄마라면 딸의 결혼을 축복해야 하는 거 아닐까? 결혼 후에도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시댁 눈치도 보였고 남편도 장모님과 자주 만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엄마께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는 늘 짧았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지. 너도 잘 지내고. 건강은요? 응, 괜찮아. 그게 다였다. 45살에 나는 이혼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엄마가 말씀하셨다. 그래. 그럼 집으로 와. 그게 다였다. 위로도 조언도 없었다. 나는 또 섭섭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없으실까? 이혼 후 나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본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주셨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번갈아 끓여주셨다. 밤마다 내 방 앞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지나가시던 엄마의 그림자를 기억한다. 엄마와 함께 산 그 인연이 내겐 회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직접 묻지 않으셨고, 나도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나는 편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서 편지지 3장이 나왔다. 엄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다. 눈물이었을까? 나는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지연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46살 되던 해봄이다. 엄마는 지금 71살이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아직 너한테 말 안 했다.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한 게 아니다. 그냥 내 얼굴 보면 이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 내가 걱정하는 표정 짓는 게 싫었다. 지연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다. 그 말들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엄마 글씨가 못나서 읽기 힘들겠지만 끝까지 읽어주렴. 엄마는 사실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다. 내가 20살 때 대학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화낸 거 기억하지? 그날 밤 엄마는 혼자 한참을 울었다. 내가 엄마 걱정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무능해 보였다. 딸 하나 공부시킬 능력도 안 되는 엄마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엄마 걱정 말고 내 꿈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야. 미안하다. 너 결혼할 때도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 그것도 미안해. 엄마가 내 신랑을 싫어한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시집 가면 엄마 곁을 떠날 거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야. 엄마는 내가 평생 엄마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엄마도 알아.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 결혼식 날 엄마가 웃지 않은 건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 너무 울 것 같아서 꾹 참았던 거야. 내가 하얀 드레스 입고 서 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 우리 지연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엄마 손 떠나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어. 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가 그런 마음이셨구나. 나는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너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생각하니까 엄마도 숨이 안 쉬어졌어. 그런데 엄마는 위로하는 법을 몰랐어. 뭐라고 말해야 내 마음이 나아질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밥이라도 잘 먹이자 싶었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내 방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잘 자고 있나?
확인하는 것밖에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지연아, 엄마는 너한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말들이 엄마 입에서는 안 나오더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을 것 같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봐 무서워. 그게 제일 무서워. 지연아,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너는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 엄마도 아팠고, 내가 웃을 때 엄마도 행복했어.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 너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서였어. 내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갈 때 용돈 줄 수 있어서 좋았고, 내가 입고 싶다는 옷 사줄 수 있어서 좋았어. 엄마는 내가 부족한 게 없이 자랐으면 좋겠었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구나. 말없이 묵묵히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채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편지를 들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다.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어. 엄마가 없어도 너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착하고 강한 아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이야. 엄마는 그걸 알아. 그리고 지연아, 너 자신한테 좀 더 잘해줘. 너는 항상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 내가 행복해야 해. 내가 웃어야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해. 엄마가 못다한 얘기가 있어. 사실 엄마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 엄마가 다 모아뒀어. 옷장 아래 서랍에 있으니까 나중에 꺼내봐. 너 고등학교 때 미대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그것도 미안해. 엄마는 그때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었어. 화가는 돈 벌기 힘들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틀렸던 것 같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더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이더라.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지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봐.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려봐.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응원할 거야. 엄마가 옆에 없어도 엄마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늘에서, 바람에서, 햇살에서 너를 볼 거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너를 낳고, 너를 키우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는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사랑한다. 우리 지연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목구멍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 텅 빈 거실에 내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숨기고 살았을까?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엄마의 무뚝뚝한 태도가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
엄마의 침묵이 배려라는 걸 몰랐다. 엄마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나는 엄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엄마, 나도 사랑해요. 나도 엄마 너무 사랑했어요. 지금 이 말을 들으실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방에서 잤다. 엄마의 이불을 덮고 엄마의 베개를 베고 누웠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달이었다. 엄마는 보름달을 보면 늘 달이 참 밝다고 하셨다. 오늘도 달이 밝았다. 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읽을 수 있었다. 엄마의 글씨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읽었다. 엄마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삶으로 보여주셨다. 매일 아침 차려주신 밥상, 밤마다 꺼주시던 전등, 내 방 앞을 지나가시던 발소리.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을 열자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그린 풍경화, 중학교 때 그린 정물화. 모두 다 있었다. 엄마는 이 모든 걸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거다. 나는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 지내고 있니, 지연아?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만에 미술용품 가게에 갔다. 캔버스와 물감, 붓을 샀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캔버스를 세웠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다가 엄마의 얼굴을 그리기로 했다. 기억 속의 엄마 얼굴. 주름이 많았지만 따뜻했던 엄마의 미소. 붓을 들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오랜만이었지만 그리는 게 즐거웠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았다. 그래, 우리 지연이 그림 참 잘 그리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안다. 엄마는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걸. 엄마는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걸.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은 이제 내가 살아갈 힘이 되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을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묵묵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넓었는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나는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반짝이며 춤을 췄다. 엄마가 그 햇살 속에 계신 것만 같았다. 나는 붓을 놓고 편지를 한 번 더 펼쳤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사랑한다. 우리 지연아. 나도 사랑해요, 엄마. 나는 대답했다. 그 말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엄마가 바라셨던 대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행복하게. 이제는 알았으니까. 엄마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나도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엄마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